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연령대가 중장년층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었죠. 60대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입니다. 2025년 1월에 설사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월이 되니 혈변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복통과 설사, 혈변이 점점 심해져서 하루에 10회 이상 가게 되었다. 2월 20일에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해서 내시경과 여러가지 검사 후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일주일 정도 입원했고 조금 나아져서 퇴원했다. 퇴원했다가 증상이 다시 나빠져서 일주일 만에 다시 입원했다. 두 번째 입원해서는 한 달 정도 입원했다. 원래 체중이 68kg이었는데 53kg까지 빠졌다. 한두 달 만에 15kg이 빠졌네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3월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서 20일 정도 입원했었다. 양약이 잘 안 들어서 4월부터 생물학적 제재를 시작했고 좀 효과가 있었다. 한 4개월 정도 좀 괜찮았는데 8월 20일부터 다시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분이 60대에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 발병 당시에 치과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오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감기가 자주 들었는데 쉬지 못하고 감기약도 많이 드셨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 많이 의심이 드는 것이 항생제 복용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옛날부터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항생제를 먹으면 상처에 있는 세균만 죽는 것이 아니고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감기가 와서 감기약을 계속 드셨다. 한국 의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 의사들이 감기약에 항생제를 쓴다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80%의 한국 의사들이 감기약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물론 감기가 2차 감염, 세균 감염이 다시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죠. 하지만 한국 의사들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항생제는 세균 잡는 약이죠. 바이러스랑 세균은 완전히 다른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관행처럼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항생제 내생률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농담 삼아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마트에서 닭을 살 때는 무항생제 닭을 사시면서 항생제를 직접 먹는 것은 왜 걱정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논문 한번 보실까요? 단 4일간의 3종의 항생제를 칵테일 투약한 경우에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대폭 감소하다. 그리고 6개월 후에도 심지어 9종의 장내 미생물은 다시 증식하지 않았다. 항생제 먹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생물학적 주사 제제를 쓰고 있는데도 8월에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악화되어서 이분이 2025년 9월 1일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십니다. 내원 당시 펜타사 2g을 하루에 1회 복용 중이고 생물학적 주사 제제에 램시마를 맞고 있다. 램시마는 인플릭시마빈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뮬러인데 TNF-알파 억제제죠. 우리 몸에 있는 TNF-알파를 억제하는 것인데 이런 약이 들어와서 TNF-알파가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레미케이드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레미케이드가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을 안 넘어갑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4개월 정도밖에 안 갔네요.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필요하면 먹으라고 처방받았는데 안 먹고 있다. 대변은 하루에 6회에서 12회, 무름변을 보고 대변은 안 나오고 점액 분비물만 나올 때도 있다. 매일 급박변이 있다. 혈변 점액변이 있다. 잔변감도 있다. 주사제까지 쓰고 있는데도 대변 횟수가 상당히 많죠. 하복부 복통이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있다. 복통도 심하다. 찬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다. 배를 만지면 배가 차다.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식욕은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이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과식하면 소화가 더 안 된다. 소화제 먹는다.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가 안 된다.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 20-30분 내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속이 쓰리고 신물 트림이 많았다. 많이 피곤하다. 하루에 2-3회씩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 스트레스 시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 식사 후에 가슴 답답할 때가 있다. 뚜렷하게 소화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9월 3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3425점, 대변 자멸 반응 1200점 이상으로
양성입니다. 염증 수치가 많이 높고 출혈도 많습니다. 2025년 9월 29일 8월 말부터 펜타사를 안 먹는다. 제가 원래 양약을 드시는 분들은 빨리 못 끊게 합니다. 양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양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먹던 약은 일단 계속 드시라고 하죠. 가능하면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펜타사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왜 그러셨나 물어보니까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끊으셨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판단이 확고한 경우가 종종 있죠. 일단 끊으셨고 다른 문제는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2025년 10월 대변은 하루에 7, 8회, 급박변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있다. 잔변감은 아직 비슷하다. 혈변은 있다 없다 한다. 점액변은 약간 줄어든 상태다. 오전 중에는 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오후 되면 괜찮아진다. 대변 횟수가 한 달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고 복통도 줄어들기 시작했네요. 피로감이 40%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루에 2, 3회씩 급격하게 피곤하던 것이 좀 줄어들었다. 제너럴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좋아지면 일반 컨디션이 좋아져야 됩니다. 스트레스 시 가슴 답답하던 것이 40% 정도 줄었다. 소화가 많이 개선되어서 처방을 바꾸어 줍니다. 2025년 11월 대변은 4회에서 6회, 정상변이나 풀어지는 변, 급박변은 2, 3일에 한 번 정도 있다. 혈변은 안 나오고 점액변은 조금 있다. 오전 중에 대변 보기 전후에만 복통이 살짝 있다. 오후 되면 괜찮아진다. 한방치료 2개월 정도 만에 대변 횟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혈변이 없어졌네요. 피로감은 60% 정도 더 줄어들었다. 2025년 11월 병원에서 직장경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염증이 조금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쪽이 2025년 9월 내시경이고 이쪽이 2025년 11월 내시경입니다. 2025년 9월 내시경은 한눈에 보기에도 점액이 많이 껴있고 충혈되고 출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충혈되고 출혈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2025년 11월 내시경은 군데군데 충혈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있지만 9월에 비하면 충혈된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 점액이 나와 있는 부분도 거의 없죠. 그 사이에 한약을 복용한 것이고 많이 좋아졌네요. 대변은 3번에서 5번, 정상변, 급박변 거의 없어졌다. 2025년 12월 대변은 3번에서 5번, 정상변, 급박변 없다. 혈변, 점액변 모두 없어졌다. 2025년 12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84점, 9월 3일에 대변 칼프로텍틴이 3425점이었어요. 3개월여 만에 3425점이 84점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환자분도 알고 계셨는지 수치를 알려드려도 놀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연륜이 있으셔서 덤덤하게 받아들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2026년 1월 대변은 2, 3회, 급박변 없다. 혈변, 점액변 없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식사 도중, 후에 2, 30분 내로 화장실 가야 되는 것 없다. 2026년 2월 4일 대변 칼프로텍틴 8.6점 더 떨어졌네요. 2026년 3월 4일 대변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대변은 3회, 혈변, 점액변 모두 없습니다. 모든 궤양성 대장염 증상 없어졌습니다. 2025년 9월에 오셔서 2025년 12월에 모든 증상 소실되었죠. 2026년 2월 이후로는 염증 수치도 완전히 좋아졌고요. 이분이 사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 초반 몇 개월 동안에는 한약을 하루에 3회 복용하셨거든요. 치료 초반부터 치료를 강하게 들어가서 빠른 호전이 있었던 겁니다. 치료를 종료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 겨울에 어디 지방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렇게 여행지에서 특산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마스크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보니까 바로 알아봤죠. 이분과 이분 사모님도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가게에 있는 지역 특산물을 엄청 챙겨주시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도 데리고 갔었는데 다 인사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데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저도 아빠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서울 돌아와서 다음번 약 하실 때 치료비도 할인해 드리고 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이렇게 좋게 연결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분이 치아가 좀 안 좋으셔서 앞으로도 치료하면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다시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써도 효과가 없던 60대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항생제 사용하시는 것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